보험사에서 네. 보험이 실효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효된다는 게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뜻이죠? 실효됐다는 거는 보험금 못 주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다, 상실됐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피보험자가 정말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보상이 못 해주는 거겠죠. 보험사에서도 돈은 안 실효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못 받나요? 근데 실효됐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보험증권 보면요, 네.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세 사람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계약자, 네.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이 피보험자가 보상의 대상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뭐 사망한다든지 이러면 보험회사하고 그 계약자하고 서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이제 보상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자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요? 수익자한테 줘요. 근데 우리 보험에는 계약자는 돈을 내고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각각 세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아빠, 수익자는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험이 실효되면 무조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왜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보험사들이 보면요, 통상적으로 보험이 실효되면 안내장이란 걸 보내야 되거든요. 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가 돈을 안 내면 우리는 보험을 실효하겠습니다. 네, 보험이 효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안내장이 우편물을 가든 요즘에 카톡으로 가든 간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보낼까요? 계약자한테. 예, 지금 계약자한테만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거는 우리 보험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로는 그 타인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이 타인한테도 그 최고를 해야지만 이 실효가 확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실효가 무효예요. 자, 상법 650조에도 보면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14일간의 기간의 독촉을 기간을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상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보험료가 약정 기간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문항입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겠네, 보험사가. 보험사가 계약자한테도 안내를 해야 되지만 이 안내장을 수익자한테도 분명히 안내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저희 사건을 처리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어머님이셨어요. 혼자 사셨거든요. 수익자는 아드님이었어요. 아드님이 이게 딱 지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수익자보험 법정성석인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박소영이면 박소영 딱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이제 오래 사시다가 뭐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실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실효 안내장을 할머님한테만 보낸 거죠. 근데 할머님 뭐 돈 낼 여력이 없으니까 안 내고 실효됐죠. 그런데 할머님이 좀 이따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족들이 이제 할머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보험증권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망보험이 있었거든요. 보험증권 확인해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
치료됐으니까 보험 못 줍니다 라고 한 거야. 이 보험금을 안 냈으니까. 그렇죠. 네. 일반인들 생각했으면 그래 치료됐으니까 보험금 못 받지 라고 판단할 수는 그냥 있어요. 넘어가죠. 예, 또. 보통은 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왜냐 수익자는 예를 들어서 박소영이었단 말이에요. 박소영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 권리가 없어진 거죠. 그 권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보험사로부터.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가 이 수익자분한테 그 최고함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안 냈던 보험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네. 그거는 다 내고 차액분은 이제 보험금을 받으셨죠. 그럼 계약서에 써 있는 사망보험금 그대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차익분을 왜냐면 보험이란 거는 돈을 내야지만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13개월치 안 냈어요. 13개월치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13개월치를 내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나 아니면 사망보험금에서 13개월치 상계 처리하고 받는 건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럼 똑같이 계약되어 있는 그대로. 네네, 다 받으셨어요. 오. 결론은. 그래서 사실은 보험이 실효돼서 보험금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도 맞죠. 반은 맞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간혹 가다 보면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험사도 수익자한테 최고 통지를 하고 싶지만 법정 상속인이라는 거는 이게 중간중간 문제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특정 다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시 수익자 아니면 암 진단시 수익자가 일반 특정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데 수익자한테 어떠한 안내가 없었다. 이렇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특히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몇 년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다면 3년이 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